전에도 이제 뭐 금연 캠페인 같은 거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네. 전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권고하는 사항까지 좀 있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미국에서는 뭐 마약 성분을 사용해서 인체에 유해한 거다. 네. 우리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 전자담배와는 다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례에서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맞아요. 의심되는 걸로 해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금연지원센터의 임동훈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미국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어떤 부작용과 질병들이 있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전자담배를 흡입을 하고요. 네. 그 발작이라든가 경련, 의식 소실 같은 부작용이 이제 자주 보고됐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니코틴에 좀 과량으로 주입되면서 이제 발생된 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중증 폐질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담배를 핀 네. 사람들 1,500명 이상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중증 폐질이 발생을 했고 네. 이 중에 3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의심 사례가 한 예가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중증 폐질환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지 감이 좀 안 잡히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혹시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나십니까? 오, 예. 네네. 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폐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딱딱해지고 막 네네네. 소명화되고. 일종의 그 약제 유발성 간질성 폐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렴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네. 이게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주로 섬유화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폐가 굳어지기 때문에 네. 10대나 30대 혹은 20대에 발병을 할 경우에는 네. 회복이 되더라도 80대 노인의 폐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폐는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병 같은 경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나 하면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네네. 아직까지 이 액상 전자담배 구체적인 유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중지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 액상 전자담배나 일반 전자담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건강에 덜 해롭고 또 해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형보다. 네네. 네. 그리고 전자담배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그 니코틴 액이 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향을 첨가를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폐로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에 문제가 됐던 거는 네. 그 일종의 대마 성분이 들어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마 성분이 일부 들어갔다 혹은 비타민 E 복합체가 좀 들어갔다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네. 이 결과가 나오려면 아마 내년에나 돼야 결과가 나올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기화가 되면서 정말 그 센터장님 얘기처럼 우리 몸에 우리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율이 이제 피는 분들이 꽤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네. 현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그 판매량을 봤을 때 10%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흡연자를 봤을 때는요. 흡연자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연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뭐 관련형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가열식 전자담배를 피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네네.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즉 이중 흡연자 혹은 삼중 흡연자라 그러는데요. 네. 여기까지 합치게 된다 그러면 전체 흡연자의 약 80% 정도가 어떤 전자담배를 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그냥 다 펴버리는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 전자담배가 또 인터넷에서 구매하기가 쉽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또 구매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도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점을 막을 수 없는 규제나 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 큰 문제점인데요. 이제 전자담배는 우리가 명칭은 담배라고 특히 액상형의 이야기인데 명칭은 담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현행 법상으로 담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담배에 대한 경고 문구도 없고요. 네. 또 경고 그림도 삽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홍보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과 청소년들이 그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네요.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법적인 규제로는 어려움이 좀 있겠고요. 사실 청소년 흡연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여러 가지 흡연 환경을 예방한다, 이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혹은 흡연에 대한 예방 교육, 그리고 금연 교육을 확대하고, 어떤 아동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네. 혹은 청소년 어떤 흡연 위반 어떤 그 업소 등을 좀 발굴해서 칭찬한다든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흡연을 장려하고 좀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금연 분위기를 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를 이제 담배에 포함시키는 이런 조례를 최근에 만들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규제도 거의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3일 날 이제 보건복지부 주재로 이제 각부 6개 처가 모여서 이제 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도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뭐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네.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담배 정의를 일단 액상 담배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먼저 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액상 담배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이거를 이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그런 네.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기화나 혹은 가양을 할 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첨가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양물질이나 이런 특히 화학약품 첨가를 좀 금지하는 법안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액상 담배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그 피해 사례 혹은 뭐 부작용 사례 등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액상형 이런 전자담배를 판매 중지를 강력히 권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추이가 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제 주위 지인들을 보면은 이제 담배를 끊겠다 하면서 연초에서 관련형으로 바꾸고 관련형에서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이제 금연을 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금연의 한 단계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전자담배 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담배로 금연하세요라는 문구가 있고요. 실제로 일부 나라에서는 순수 니코틴 액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전문 의료기관의 감독하에 어떤 어느 정도 기간과 어떤 좀 교육하에 쓰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처럼 판매된 상품으로 이렇게 허용된 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 자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흡연, 삼중 흡연을 하기 때문에 네. 전자담배가 떨어진 경우에는 일반 권력형 담배를 필 수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야외에서는 또 일반 담배를 핀다든지 또 그런 분들이 실내에 들어오면 담배를 못 피니까 다시 전자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위치하면서 상황에 맞게끔 이런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 흡연자 네.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이제 보시면서 정말 그래서 끊고 싶어요. 정말 끊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는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광주 금연지원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중증 흡연자들, 특히 그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든지 혹은 담배로 인해서 어떤 질환이 발생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분들을 통해 대상으로 4박 5일 동안 해서 입원해서 시행하는 금연 캠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네네. 일단 첫 일주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일주를 같이 해주는 게 되겠고요.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입원하실 경우에 기본적인 건강검진 혹은 폐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이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네. 어떤 이제 금연을 하고 싶으나 어떤 사정상 시간적 안 되는 대상군들이 있어요. 네. 사각지대에 내오신 분들인데 뭐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네. 여성 혹은 장애인,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네. 대학생 이렇게 5개 군에 대해서 저희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어떤 금연 상담과 금연 지도, 금연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봤는데 그게 캠프 참여자들이 지금 하는 건가요? 네네. 건강검진 다 해주고 네. 뭐 요가도 하는 것 같고. 네, 요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좀 많아서 네. 검진뿐만이 아니고 뭐 비뇨기과 강의라든지 혹은 그 어떤 건강에 대한 강의, 가끔씩은 또 변호사님이 출연하셔서 네. 생활 법률에 대한 강의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좀 정정해야 되겠네요. 입원이 아니라
재미있는 캠프 참여. 힐링 캠프입니다. 캠프 참여. 참여.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금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센터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흡연은 질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치료는 금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우리가 자기만의 어떤 의지로 끊는 시대는 지났고요.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시면 이런 국가 시스템화에서 굉장한 흡연을 끊을 수 있는,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혹은 금연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셔도 좋고요. 네네. 아니면 가까이 있는 권역별 금연 지원센터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금연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뭐, 건강검진까지 다 시켜주고, 뭐, 캠프까지 가서 무료로 다 해주니까요. 네. 예.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금연 계획 혹시 지금도 못 지키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